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 교육 훈련 기관에 입교하기 위해서 또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중 과목의 하나인 철도 관련법 하에 우리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규칙, 그 다음에 도시철도 운전규칙까지 우리가 면허시험 과목 중에 철도 관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했었죠. 근데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도 출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여러분들이 살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철도 차량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 또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법령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나 열차 운전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대학에서 우리 철도 관련법 등등에 관한 연구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기능시험도 봐야 되겠죠. 그러한 제도를 제가 참여를 해서 마련을 하였고 또 필기시험이나 기능시험 출제 등 총괄 운영도 해봤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철도청, 철도공무원교육원에서 기관사 양성하는데 다년간 우리가 그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저서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면허시험 공부할 때 참고 도서가 될 수가 있겠죠. 철도 차량 운전면허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고시에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현재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디젤 차량 등 이러한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훈련 시행 지침.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시행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부, 줄여서 제가 국토부라고 말씀드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칙에 의해서 관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침, 고시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철도에 관련된 종사자나 철도에 관심 있는 분, 특히 여러분들이 기관사나 관제사 이쪽으로 꿈꾸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고시자 지침인 것이죠.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1장부터 제7장 보칙까지 있다 이거죠. 근데 4장에 보시게 되면 중요하죠. 이게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운전면허 및 관제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서 총 7장 25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조에 보게 되면 언어 규정이나 규칙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적이 나온다 이거죠. 자,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육훈련 기간에 입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면허나 관제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 절차, 평가, 교육, 훈련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적용 범위는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해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지침에 따른다. 그 정도까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 외에는 조금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입교를 해야 되는 훈련기관이 운전교육훈련기관이죠.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관제도 마찬가지죠.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관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곳. 그 다음에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철도 차량이 있겠죠. 철도 차량을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곳에서도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안전에 관계된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안전 전문 교육에 관한 기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안전 전문 교육기관은 운행 안전 관리자 여러분들 공부되시면 전기, 신호, 뭐 궤도 이러한 쪽에 전문 교육 훈련 기관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교육 훈련 시행자는 여러분들이 그 훈련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코레일에서 만약에 훈련기관을 지정받고 있다라고 하면 코레일이라는 훈련기관의 장이 아닌 코레일 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운영기관의 장을 시행자라고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비의 하나인데요. 이걸 우리가 FTS라고 해서 우리가 풀타입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차를 보게 되면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죠. 그 다음에 객차나 화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놈을 우리가 동력차라고 해요. 이 동력차의 일부분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제작된 것을 우리는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라고 해서 실제 차량하고 똑같은 동력학이라든가 또 진동이라든가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전기능 모의 관제 시스템도 관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기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전 기능의 일부분 우리가 자동차를 따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운전대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 직업에 필요한 부분 실제 차량과 유사하게 동작될 수 있는 한 부분만 만들어서 제작되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전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FTS라는 말을 제가 용어를 썼죠. 근데 기본 기능은 우리가 퍼스널에서 PTS라고 그래요. 예. 퍼스널 우리가 이 스티뮬레이터라는 것인데 타입에 그래서 운전의 조건만 딱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장비를 여러분들 기본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죠. 기본 기능 모의 관제 시스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러한 어떤 조그만 장비라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관제에서 전기능 관제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행기 이착륙할 때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들이 영화나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큰 모니터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 기능, 한 일부분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뒤에 우리가 이게 방청객들이 와 계시는데요. 이 컴퓨터 지원 시스템을 우리가 CIA가 맞아요? CAI가 맞아요? 아, 그렇죠. 요 CAI가 맞죠? 그죠? 카메라 감독님. 이게 바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일반 강의실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CI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 내장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강의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교육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컴퓨터 지원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4조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입교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필기시험 합격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받고 내가 면허를 취득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훈련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마치고, 또한 그 교육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입교를 하고 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침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빨갛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거, 교육훈련 과정, 선발 기준,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미리 알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면허시험이 언제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5조 운전 방법,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과, 교육을 시킬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아까 FTS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본기능 PTS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컴퓨터 지원 시스템 CAI. 요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이루어지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하면 일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CAI, 컴퓨터 지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인 PTS가 뭐죠? 기본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라고 했죠. 요걸 통해서 교수님과 교감을 하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능 교육을 받게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최종적으로 FTS라고 그랬죠. 풀 타입 시뮬레이터. 모든 기능을 갖춰줘서 실질적으로 객차가 8마리면 8마리 실질적으로 뒤에 달려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직업, 고장 조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FTS라고 그랬죠. 여기서 교육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라고 한다?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시에서 훈련 기간에서 어떻게 하도록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훈련 기관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알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철도 교육훈련 지침, 우리가 철도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지침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면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도 운영자하고 우리가 도시철도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철도 운영자라고 하면 여러분 코레일 아시죠? 코레일 사장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철도 운영기관이 굉장히 많죠. 뭐 부산교통공사도 있을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도 있단 말이죠. 그 교통공사에 여기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대빵 사장을 얘기하고요. 철도시설 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딱 하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운영자나 철도 시설 관리자는 우리가 철도 차량 기지 내에서 25km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하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기 취급이나 업무 숙달 정도를 우리가 받도록 실무 수습 교육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규칙 11조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여러분 공부하면서 조금 앞에 있는 조항을 찾아가면서도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요 두 사람을 얘기를 한다 말씀드렸고, 교육이 종료가 되면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에 통과되어야만이 교육 이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교육이 이수가 되고 평가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통과하면 그 훈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교육 수료증이 나올 때 이수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떨어졌다 하면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다. 자, 6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행규칙, 여기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시행규칙 24조라는 것은 뭐냐면 철도안전법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행규칙 24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4조에는 교육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요 조항이거든요. 우리가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교육에 대해서 또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종료 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을 지침에서는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령으로 고시, 지침화를 한다 이거죠. 이 법에 다룰 수 없을 때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가고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은 규칙은 각 부처의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방법이나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서 더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고시나 지침을 만들어서 알려주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좋다.
뭐 그 밖에 교육훈련 기준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우리 교육훈련 시행자가 정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교육훈련 시행자가 정해야 된다. 교육훈련 시행자는 코레일의 면허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아닌 코레일 사장이라고 했죠. 만약에 대학을 우리가 하나 따져볼까요? 교통대학에 한국교통대학교에 훈련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훈련기관의 장이 아닌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이 장이 되고 교육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자, 다음은 6조를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조에는 관제 자격에 대한 교육 방법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운전면허 교육 방법과 유사하게 거의 조항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CA가 우리가 30대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내는 30명 정도를 우리가 교육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컴퓨터 지원 시스템에 CA라고 그랬죠. 경우에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모의 관제도 마찬가지로 전 기능이 있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기가 있고 간단하게 만든 기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 기능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와 CA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립해야 된다. 앞에서 여러분 공부했죠. 운전면허 관련해서. 관제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훈련 기간은 앞에서 1항을 좀 넘어가면 우리가 관제 교육훈련 기간 또는 운전면허 교육훈련 기간들이 있거든요. 종료한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 종합평가를 해서 이수를 해야만이 학과시험에 관제도 응시할 수가 있다. 면허는 학과시험이 아니고 필기시험이죠.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서 이수해야만이 운전면허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 관제는 명칭이 좀 틀리죠.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관제는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이 그 다음에 기능이 아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행자가 그런 교육훈련 기준이나 순서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와 관계된 것들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관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개념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훈련 기간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면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 운전면허는 필기시험에 들어가고 관제는 학과시험에 들어서 합격을 하고 나면 기능,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합격하게 되면 기능과 실기시험에 당연히 운전면허 취득을 하게 되고 관제 자격증명도 취득하게 되겠죠. 취득하게 되면 그 면허증을 발급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장롱면허가 됐다가 어느 운영기관에 철도회사에 취업이 되고 나면 그걸 써먹기 위해서 실무수습이란 걸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무수습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